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직구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가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생활분들입니다. 봉보로 봉봉 봉봉봉.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봉 교수님 아까 스튜디오 앞에서 예. 왜 춤을 추고 계셨어요? 그 배종찬 소장이 안 보라고 저 좀 봐달라고 유리창 넘어서 계속 얘기했는데 안 보더라고요. 자, 뚱커벨입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벨벨벨벨벨벨벨벨. 감격해. 네, 벨이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벨이. 자, 교수님 첫 번째 쇼미더 어떤 거예요? 깊어지는 국민의힘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사퇴 문제를 놓고 지금 뭐 난상 토론이고 뭐 오후에 또 결론을 본다 이런 기사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오전에 이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이 국민의힘이 이제 선대위가 슬림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와 단결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자 이제 수근수근 또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 사퇴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이 사퇴 결의안을 제안을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적북적 목소리들이 지금 시끄러워졌고, 비공개로 열렸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오후까지 의원총회에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사퇴 결의안을 진행하겠다. 심지어는 이제 지금 당원들의 반발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이준석 대표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당원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말이죠. 예. 그 대나무 숲이라고 그러죠. 익명 게시판에다 이준석 대표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더라고요. 준서가 내부 총질하지 말고 나가 뭐 예. 이런 내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대로인데요. 임명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이 직원 인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 국민의힘 보좌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직원 인증을 하고 들어왔으니까 아마도 보좌진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뭐 이준석 대표를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준서가 형은 너랑 몇 살 차이 안 나는 경력 겨우 10년 정도 되는 한납 보좌관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보다는 나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도 너보다 국회에서 오래 있었고 사회생활도 많이 해봤으니 꼰대처럼 한마디 한다 하면서 이제 뱉은 말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말입니다. 나가라는 건데요. 이 뭐 그냥 좀 떠나줘. 너의 가벼운 입에 수많은 보좌인들 앞으로 생계를 걸지 말지. 이거 이제 제발 우리 좀 괴롭히지 말라 이런 의도로 들리고요. 네. 그 남들은 이런 말도 있어요. 남들은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기어 올라올 동안 어린 나이부터 권력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왔다. 밑바닥 고통을 모르는 네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2030 청년을 대변하나 내 눈에는 이 보좌관 눈에는요. 자극적인 이슈에 편승해서 편가르게 하는 실력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린아이처럼 생떼 부리고 무슨 짓이냐 이게 네. 원성이 들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이준석 대표 이제 책임론이 이제 강하게 불거지고 불거지고 있는 있는 앞으로 거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후에 뭐 최후 통첩을 하겠다 이런 기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당장 문제 갈등이 해결될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갈등은 커질 것 같고요. 오늘도 사실은 이제 나중에 얘기 나누겠지만 사무총장하고 부총장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 대표 입장에서는 물러설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윤석열 후보는 그렇다고 또 밀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이런 긴장 관계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따가 뭐 네. 오후에 또 소식이 들어오겠습니다만 네. 이 의총에서 이준석 대표 사퇴 사퇴안. 결의안 네. 정도를 그렇죠. 낼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소환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걸 시행하기는 어려웠다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래서 예. 사퇴 결의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거죠. 사퇴를 안 해도. 결의안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압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원들이 다 싫어하는데 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거 여기에 대한 압박이지 꼭 나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절차상으로. 그래서 아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준석 대표는 결의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계속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배 수장님. 네. 오늘 오전에 이 당직 인선 두고 윤석열 후보하고 이 대표가 또 정면 충돌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총괄 본부장을 맡게 되는 것이 권영세 의원이죠. 사선이고 용산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친박 중진입니다.
총괄 본부장으로 임명된 것도 윤석열 후보의 한 살 더 많은 선배고 서울법대 선배예요. 네. 또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책본부장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도 전 제주지사도 서울법대, 윤석열 후보도 서울법대, 권영세 총괄 본부장도 다 또 서울법대, 검사 출신이에요. 예. 서울법대, 네. 다 서울법대냐? 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무총장까지 이제 겸직시키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반대를 했어요. 권성동 의원 후임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네. 권영세 같은 건신의 권영세 사무총장이 이제 겸직을 하는데 반대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밀어붙이니까 가까스로 합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당무 우선권을 네. 내세워서. 예. 예. 자 이준석 대표도 이제 반대하든지 임명을 이제 강행을 한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 소장이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스토리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사실 이준석 대표가 상장 자체를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회의에 갔는데 윤석열 후보가 참석을 한 거예요. 최고위원회. 네, 최고위원회. 근데 네. 당무 우선권 얘기가 나왔잖아요. 배 소장 설명했듯이 당무 우선권이 후보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을 했고 상정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겠다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 빼고는 다 찬성을 하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결국은 찬성을 했는데 이철규 부총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 대표의 말에 의하면 윤핵관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이것도 다수결로 통과가 돼버렸거든요. 이 이철규 부총장 이 자리가 후보 일정 관리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일정 관리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무총장하고 함께 이 인력 그러니까 배치하는 문제 네. 그리고 재정 함께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군요. 예. 핵심 게다가- 자리군요. 예. 지금 사무총장 자리도 그렇고 사무부총장도 당대표가 아무런 의견을 지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의 골은 이제 더 깊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오늘 윤석열 후보가 여의도역에 나가가지고 90도 출근 인사를 했다. 네네. 뉴스가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제 이준석 대표가 권영세 이 사무총장 통해서 제안했다라는 연습 문제 뭐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요, 그러니까 또?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하다가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여의도역에 내려서 그게 이제 여의도 한국 거래소가 있는 그 위치 쪽입니다. 출구 쪽에서 거기 사거리겠죠. 네, 예. 출구 쪽에서 이제 인사하는데 뭐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다 그래요. 사람들도 정말 윤석열 맞아? 윤석열이야? 이러면서 이제 셀카를 찍겠다는 사람도 있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건 사실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늘 이제 선거 때면 지하철역 앞에 뭐 장사진을 치고 인사 세례를 하는데 중요한 건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할 테고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윤석열 후보가 지하철역 인사를 나왔던데 연설 문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글자로 이야기합니다. 관심 없다. 이준석 대표가 예, 이준석 그런 대표가 답변을 했다. 관심 없다. 자, 최 교수님. 예. 국민의힘의 이제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김종인 총괄이 이제 어제 그만뒀으니까 예. 앞으로 관계 회복이 될까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극단적인 어떤 대치 상황까지 가는 건 서로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서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또 이게 만약 실패하게 되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거든요. 윤석 대표 입장에서도 가능한 한 이제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본인의 권리를 계속 주장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윤석 대표는 계속 방송에 출연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강하게 표명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뭐 당내에서 갈등이 없더라도 본인이 나와서 윤핵관에 대한 비판을 한다거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을 때 그것이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절제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고 또 본인이 뭐 연습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제안한 게 다 이제 이런 제안이 거절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양쪽 다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그야말로 이런 표현 제가 쓰는 겁니다. 식물 대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가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길 간다. 근데 문제는 이런 요소가 결국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초래해서 국민의힘의 지지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월 재보선이 또 있잖아요. 네, 그 대선과 그렇죠. 함께. 예. 근데 이 3월달 재보선 공천권이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 관계 또 다른 뇌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이게 지금 서로 자기들이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달 말에 대선과 동시에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열리거든요. 5곳입니다. 예. 서울 종로, 서초, 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지구, 그다음에 대구, 중남 이렇게 5군데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공천권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달 말에.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 측은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윤 후보 측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무 우선권이 나한테 있다. 후보에게 있기 때문에 후보가 공천을 해야 된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는 런닝메이트 성격이 강하다. 대선 후보가 함께 치러지는 거잖아요. 같은 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후보가 잘 손발이 맞는 사람을 공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표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겉으로는 대표와 상의를 하겠지만 결정권은 우리가 갖고 있다. 이게 윤 후보의 주장이고 이 내가 대표는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대표는 그거 아니다. 이거는 대표가 결정하는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충돌의 여지가 남아 있고 6월 지방선거 공천권도 같이 연동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천관리위원회를 한 2-3달 전에 미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 서로 알력 다툼이 있다 보면 제가 볼 때 상당히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천권은요. 누구로 줄을 서게 만들 거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공천권 이준석 대표 임기가 올 6월까지인가요? 작년 6월에 됐나요? 2년이죠. 당 대표 임기가 당대표 2년이니까 임기 2년입니까? 그 2023년 내년 6월까지죠.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자기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충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공천권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또 갈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이 파워 게임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선대위 총괄위원장이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를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하고 결별한 이유를 밝혔는데 한번 육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무슨 3%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셨었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에 나갔을 적에 전혀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서 그 프로그램이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여론을 보면은 아주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그 나가는 거를. 난 나간 것도 몰랐고 누가 준비하는 것도 몰랐고 그런 등등한 거를 갖다가 내가 지난 한 달 가까이 보면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가 후보도 몇 번 의논을 해봐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말이야. 네,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인데 하여튼 그 네. 3프로 TV에 윤석열 후보가 나간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패싱 무더기가 발생했던 거죠. 그리고 패싱 또 무더기로. 윤석열 후보는 또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나도 어떤 데인지 정확히 모르고 3프로 TV에 나갔다 이렇게 또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했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3통 이른바 3가지 소통이 안 된 겁니다. 일정 소통도 안 되고 예. 인적 소통도 안 되고 방향 소통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전 위원장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뭐가 소통이 안 돼요. 3프로 TV 나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꺾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김종인 전 위원장이 3프로 TV 나가는 것도 몰랐대요. 글쎄 총괄 부본부장과 상황실에 전달이 됐을 테고 그렇게 되면 알았지 않을까 싶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 성대모사한 거죠. 성대모사가 아니라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추정입니다. 그랬지 싶다. 그랬을 것이다. 전화를 하면 돼요. 매일 아침에 전화하고 오후에 김종인 위원장하고 2번 통화를 하면 돼요. 아침에서 오늘 이 일정으로 갑니다. 위원장님. 오늘 또 중간중간에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녁 되면 오늘 일정도 이렇게 다 맞췄는데 제가 어떻게 잘 대응을 한 것 같습니까? 소통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이준석 대표 임기는 이제 2023년 내년요. 6월 11일까지 내년. 내년까지네요. 저는 1년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쇼미더는요. 이재명의 탈모 공약입니다. 요즘 아주 뉴스 시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장안의 화제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최진문 교수님과 분석을 해드리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큰 공약 필요 없다. 작은 공약이 와닿는다. 소확행.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작행리 이야기도 나거든요. 작지만 행복한 이익. 네. 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맞아요. 유권자의 마음인데 지금 유행어잖아요. 모발.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큰 거 아닙니다. 김 부장이 없으니까 지금 막 하는군요. 최일구 앵커가 사탕도 하나 안 주는 이게 정말 불행인 거잖아요. 자, 뭐 오늘
김 부장 없어서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내요. 김 부장이 뭐 없어서 삼통이 그래요. 없다. 뭐 이재명 후보의 이 공약이 근데 건보 적용 여부가 이제 가장 큰 관심일 텐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동안에도 스트레스성 지루나 이 탈모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되는데 대부분은 그게 잘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노화에 의한 또 나이가 들에 따라서 탈모가 발생하는 것까지는 적용이 안 되는데 많이 비용이 나가는 분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나가요. 흑채도 뿌려야 되죠. 탈모약도 부어야 되죠. 경구약도 먹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공약을 내니까 50대가 움직입니다. 네. 그랬더니 아 무슨 소리야. 20대인 나도 필요해요. 30대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건강보험평가원에서 그 안에 또 이제 이 과연 이것을 보험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또 심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검토가 잘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세간에는 이게 탈모 공약이 히트작이다 아니다 이거 포퓰리즘도 아니고 털퓰리즘이라고 그러는데 합성으로 의견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의견 역할이죠. 그러니까 히트세로 얘기하는 민주당 진영, 진보 진영이 그렇게 얘기하고 털퓰리즘이라고 하는 건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데 둘 다가 저는 히트 쳤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털퓰리즘까지 얘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바람이 불까 봐 걱정해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요. 이게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얘기 나누면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각인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배종선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근데 남성, 여성 가리질 않아요. 여성분들 중에 탈모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탈모라고 하는 게 특히 젊은 세대들 중에 스트레스성이 높아지면서 탈모가 많고 원형 탈모 같은 거. 네. 그래가지고 자신감도 없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자존감 이러면서 떨어진다고 떨어지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밀접한 얘기고 이건 정말 모든 사람이 공감 얻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만으로도 저는 네. 히트를 친 거다 이렇게 근데 보입니다. 조금 민감한 건 하나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도 뭐 신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다가 뭐 탈모를 좀 보완하면 신체적 완전성이 갖춰진다. 그러니까 이제 탈모 인구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탈모면 비정상이냐, 비완전한 거냐 이런 약간 좀 민감한 부분도 있죠. 네. 근데 뭐 두 분은 뭐 전혀 그 그러니까요. 탈모하고는 배 뭐 소장은 걱정 안 뭐 해도 될 것 같아요. 배 소장은 너무 무성합니다 얼굴이. 탈모는 얼굴이.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그래요? 아까 저 혹시- 모발에서 빵 터졌다고 유튜브로 보내주고 계신데 근데 정치권 반응은 어때요 지금? 엇갈리는데 이게 글쎄 뭐 본인의 또 헤어 상태와 관련해서 또 그런 반응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경쟁정당의 경선 후보였기도 했거든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찬성이에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홍준표 의원도 살짝 탈모기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전 모릅니다. 네. 근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건강보험 재정을 상당히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약값을 전체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차라리 더 필요한 것이지 보험 적용까지 몰고 가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에서도 이 공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날- 네, 말씀하세요. 아니, 하십시오. 아니요. 하십시오. 아유, 이랬어요. 또 변호사님 하세요. 네, 민주당에서도 이 9호까지 나왔는데 이재명은 심는 것입니다. 뭐지? 뭘 심는다는 거지? 머리를 이제 심는다는 거죠. 요즘에 양모 또 이식하는 분들도 참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는 뜻하지 않았던 반색, 호응이 이어지니까 상당히 고무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 어떤 거예요?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직원 검거입니다. 네, 어제 밤에 이 직원 검거했다고 밤에 속보가 뜨던데 네. 1,880억 원입니다. 이거 네. 횡령 후에 잠적했던 오스템 직원이 파주 거기에 파주에 자기 집에서 네, 체포가 체포가 됐어요. 됐대요. 자기 집에서 검거가 됐는데 이 건물이 지난번에 대출을 다 갚고 아내 소유를 해놨거든요. 아내와 여동생 소유를 해놓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횡령한 돈으로 대출금을 갚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로 만들고 이럴 사태를 대비해서 이제 아내와 동생에게 동생 소유권으로 넘겨놨는데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경찰이 가서 남편은 어디 갔느냐, 어디 숨었냐 모르겠는데요. 이랬는데 세입자를 내보낸 이 다세대 주택 한 집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직계 가족이 숨겨줄 때는 이게 범죄가 안 되거든요. 아, 또 이거 그런 게 있습니까? 범죄가 안 돼요. 그래요? 가족이니까 숨겨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범죄로 삼을 수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미 2018년 19년에 회계감사법인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재무 구조에 상당히 재무제표 보니까 문제가 많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는데 그게 회사에서 뭔가 검토가 되거나 교차 체크가 안 됐던 거죠. 최 교수님 어떻게 1,880억 이걸 어떻게 횡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그 재정 업무 담당하는 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이제 보고를 할 때는 마치 이상이 없는 것처럼 꾸며서 뭐 서류 같은 걸 꾸며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잔액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얼마가 지금 현재 자산이 얼마가 있고 회사에 얼마가 잔액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잔액 증명서 같은 거를 본인이 꾸며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대표나 이런 사람들한테 간부들한테 그렇게 보여주고 본인은 뒤로 다 돈을 빼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증명서를 통해서 잔액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위에는 보고하고 그 사이에 그 나머지 돈들을 본인의 계좌로 전부 이체해서 사용했던 그런 알겠습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횡령한 돈으로 또 금괴까지 680개라 저 화면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저런 네네. 사람이 다 있구나. 배수님 마지막으로 이 M1 개미주주들 피해가 큰데 피해 복구는 어떻게 된대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워낙 지금 큰 규모의 피해인데다가 이 소송까지 걸겠다고 하는데 일단 회사 오스템 임플란트 자체 현금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국내 이 현금 자산도 그렇고 외국 자산까지 법인 자산까지 포함하면 한 2,400억 정도 되는데 문제는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처소된 거예요. 네. 지금 거래 정지돼 있죠. 그다음에 상장 적격 심사가 이루어져서 다시 거래가 가능할지 아닐지도 불투하니까 정말 피해는 개미가 입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어떻게든 복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탈모 공약을 두고 히트작이다, 털필리즘이다, 갑론을박이 있는데 오늘 이 탈모 공약에 대해 두 분의 생각 듣겠습니다. 먼저 봉보로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히트다. 히트. 이게 무슨 소리야? 끄시고 그게 아니라는데. 자, 이어서 뚱커벨 해주세요. 3, 2, 1. 모발 털필리즘이든 탈필리즘이든 공약이 탈탈탈 털털털하네요. 못난 놈. 너무 길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자, 시험이다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시험이다 뉴스.